처음에 그것은 내 침실에 작은 그림자로 나타난다. 그게 자꾸 커져서 온 방을 채운다. 마치 나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오기 시작한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온 힘을 다해 도망친다. 결국 마이클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국경복입니다. 꿈 해석을 40년 이상 해왔고요. 꿈 해석의 대중화를 위해서 여러 시청자분들을 뵙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꿈 해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동일한 꿈이라도 자극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뇌 손상몽, 생리몽, 심리몽과 예지몽 등이 나타납니다. 이들 꿈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의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데 처방을 같이 하면 약효가 있겠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 짝사랑했던 여학생을 꿈에서 보고 현실에서도 만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만나지 못했죠. 꿈의 암시가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나는 그녀를 보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꿈을 꿨을 뿐입니다. 이 꿈은 심리몽입니다. 당시에 나는 이 꿈을 장차 그녀를 만날 수도 있겠다 라는 예지적인 꿈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꿈 해석 방법이 틀렸던 것이죠. 질문하신 불길한 꿈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불길한 꿈을 꾼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터넷 포털에 들어가서 자신의 꿈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속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자 주위 분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고 어떤 꿈인지 물었지요. 주위 분들은 아주 안 좋은 꿈일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분은 공포심이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결국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꾼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예지몽이 아니고 자신의 현재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표출되었던 심리몽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불길한 꿈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꾼 꿈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꿈 종류 자가진단법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꿈을 꾼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꿈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나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관념이나 믿음이 오랫동안 전승되면서 보편적인 심상이 만들어집니다. 심리학자 융은 이러한 현상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공동체의 특정 상징에 대한 집단 무의식이 서로 다르면 꿈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꿈에서 돼지를 보았고 그 꿈이 예지몽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한국에서 돼지는 재산, 좋은 지위 혹은 태아의 상징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이슬람교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쿠란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슬람교 신자가 꿈에 돼지를 보았다면 한국인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겠죠. 뇌과학적인 측면에서요, 불길한 꿈의 생성 경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체 내부나 외부의 자극으로 인한 꿈, 즉 생리몽은 신체에 가해진 자극이 뇌에 전달되어 꿈이 만들어집니다. 그 자극이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기억과 결합되어 그에 상응하는 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심리몽은 현재의 자극이 아니라 뇌에 저장되어 있던 과거의 기억이 회상 과정을 거쳐서 꿈이 만들어집니다. 일부에서 사례를 든 바 있습니다만 교도소의 구속이라는 트라우마적 사건을 겪은 임산부가 매일 꿈에서 자신이 교도소에 붙들려 있는 꿈을 반복해서 꿉니다. 뇌 안의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등이 활성화되면서 꾸는 꿈입니다. 예지적인 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도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생성 경로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꿈이 만들어질 때 뇌의 활성화에 대한 부위와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꿈이 뇌 손상몽인지 생몽인지 심리몽인지 예지몽인지 다른 꿈인지 꿈의 종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술을 많이 마시고 술에 있는 화학성분이 뇌를 아프게 자극해서 만들어진 불쾌한 꿈은 생리몽입니다. 이런 불쾌한 일을 피하려면 수면에 들기 전에는 술을 과다하게 마시지 않아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꿈이 불길한 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뱀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꿈들입니다. 첫째,
뇌 손상몽입니다. 사고로 뇌를 크게 다친 한 여성은 뇌 수술을 받고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 매일 밤 뱀에 물리거나 바늘에 찔리는 꿈을 반복해서 꿉니다. 둘째, 심리적인 꿈입니다. 아버지에게 매번 질책과 비난을 받고 있던 한 30대 초반 여성은 꿈에 뱀에게 쫓기는 꿈을 꿉니다. 심리적 불안감이 이 꿈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예지몽입니다. 이분은 임신 전에 큰 뱀 한 마리에게 물렸습니다. 이 꿈은 태몽으로 딸을 낳았습니다. BTS RM 태몽도 할머니가 뱀에게 뒤꿈치를 물리는 꿈이었답니다. 또 다른 예지몽입니다. 어떤 사학과 꿈입니다. 고향집 처마 밑에 있는 구렁이가 그를 공격해서 2번이나 물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학과는 공개 경쟁 입찰에서 2개의 사업을 따냈습니다. 결론적으로 꿈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꿈을 꾸었느냐가 꿈 해석과 이에 따른 길흉을 판단하는 전제가 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꿈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는데 그 앞에 여러 갈래 길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한 길을 선택하든지 나중에 도착하는 목적지는 다르게 됩니다. 우리 경우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천안 상거리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로도 가게 됩니다. 꿈이 제시하는 길을 정확히 선택하기 위해서는 꿈의 종류를 분류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녀는 자신이 꾼 꿈에 제가 아는 한 여성분, 제 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딸이 그 여성분을 만나서 반갑다고 포옹을 했는데 그냥 그분과 부딪혀서 제 딸 윗이빨들이 몽땅 빠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났어요. 깨어나서 기분이 몹시 언짢더군요. 걱정이 돼서 해몽서를 찾아보니 윗니는 조상을 의미하더군요. 그렇다면 제 조상들 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나요? 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꿈이 심리몽인지 예지몽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녀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분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니는 교회에서 한동안 그 여성분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속상했지만 대놓고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말하기에 속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다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저는 그분이랑 또 언짢은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녀의 심적인 걱정과 불안이 이가 빠지는 이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꿈은 심리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녀의 조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 여성 교인에 대해서 자신의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교인과 직접적인 만남을 피하거나 조심하여야 되겠죠. 해석의 핵심 포인트는 이 꿈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 종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꿈 꾸신 분의 주관적, 객관적인 상황과 그가 처한 현실 문제를 알아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심리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쫓기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니콜라스는 10살인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인디언 갱단이 저를 쫓아와서 저는 깊은 골짜기를 뛰어넘어 날아갔어요. 아이는 갱단의 추적을 따돌립니다. 이 꿈을 통해서 니콜라스는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19살인데요. 그가 9살 때부터 반복해서 꾸는 꿈입니다. 작은 동물이 내 침실에 살금살금 들어온다. 처음에 그것은 내 침실에 작은 그림자로 나타난다. 그게 자꾸 커져서 온 방을 채운다. 마치 나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오기 시작한다.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온 힘을 다해 도망친다. 마이클은 어린 시절 어두운 골목길을 가다가 성추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가까스로 도망치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이와 같은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었답니다. 인터넷 포털을 보니 떨어지는 꿈은 주로 현재의 긴장감, 걱정, 부담을 나타난다고 쓰여져 있네요. 심리적인 꿈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지적인 꿈으로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칼 융이 제시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보내주는 메시지라고 말했죠. 융이 꿈 분석을 해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등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정상에서 발을 헛디뎌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융에게 이야기를 하자 융은 당장 위험을 깨닫고 엄한 경고를 주어 근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지어 융은 그가 산속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암시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허사였다. 6개월 후 그가 실제로 떨어졌다. 그는 추락해서 죽었다. 라고 융은 말했습니다. 융의 해석 방법에 따르면 그의 무의식은 꿈으로 등산해서 추락의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했는데 그가 현실에서 듣지 않아서 이러한 추락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추락하는 꿈이 심리적인 꿈이라고 판단된다면 자신이 현실에서 처한 스트레스,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원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심리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예지적인 꿈이라고 판단된다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되겠죠. 신발은 자신의 앞을 나가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수단은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거나 혹은 직업 아니면 협조자를 상징할 수도 있답니다. 다음 사례 중 하나는 예지몽이고 하나는 심리몽입니다. 먼저 예지몽 사례입니다. 저희 친구 중 한 명이 젊은 시절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꿈에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자신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그는 세무사 시험에 떨어졌죠. 자신의 직업이 될 만한 수단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이죠. 그 후에도 그 친구는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정진해서 결국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답니다. 지금은 자신이 세운 세무사 사무실을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심리몽 사례입니다. 심리적인 불안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러한 꿈을 꾼답니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이 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는 자신이 처한 현실의 답답함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에 맞는 대처를 해나갈 것이 필요합니다. 꿈이 주는 암시를 현실에 잘 활용해야 되지요. 인터넷 포털에서 죽음에 관한 꿈을 찾아보니 가족이나 지인이 죽는 꿈을 불길한 예지로만 보지 말고 대체로 변화, 전환,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꿈에서 느낀 감정과 최근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죽음에 관한 꿈이 심리적인 경우에는 맞게 되겠지요. 예지몽 전문가인 한건덕님은 그 책에서 죽는 꿈은 꿈속에 자기 또는 남을 실제 인물로 보지 않고 그 사람과 관련된 일거리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 벅차게 생각하고 있었던 일, 성취시키려 했던 일 등이 새로워지고 소원이 성취됨을 암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지몽이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융의 꿈 사례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시적 혹은 직설적인 예지몽인 경우에는 현실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심리몽으로 판단되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환기에 자신이 기울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은유적 예지몽일 경우에는 일의 완성, 성취로도 볼 수가 있답니다. 이 경우에는 추진한 일의 성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죠. 투시적인 예지몽인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저의 경우는 부모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었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옷장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꿈에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가지런하게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이게 무슨 의미죠? 라고 저에게 묻더군요. 제가 그분하고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짧게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심리적인 꿈이네요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전에 그 여성분에게 부탁한 일이 있더군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 여성분이 자기 엄마가 부탁했던 일을 잘 이행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러한 만족스러운 심리 상태가 옷장의 옷들이 잘 정리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선친에게 직접 들었던 예지적인 꿈 얘기입니다. 제가 사는 고향역에 큰 폭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여관에서 숙직실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야, 너 뭐 하고 있느냐? 빨리 피해라 라는 고함을 질렀대요. 그분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 역사 밖으로 뛰어나와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꿈은 투시적인 예지몽이지요.
이 꿈도 인터넷 포털에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집이 무너지는 꿈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거나 큰 변화의 신호로 해석되며 불안과 동시에 새 출발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지몽 전문가인 한건덕님은 대체로 집은 현실적인 표현 그대로 집 또는 기타 건물을 바꿔놓기다. 이것이 상징되어 있을 때는 기관, 인체, 사업체, 업체, 무덤 등을 상징한다 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어린 시절 자신이 살던 집이 꿈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익숙하기도 하고 아련한 추억이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꿈으로 회상되는 것이죠. 집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자신이 구축한 일이나 연구, 사업 등이 흔들리고 있다는 은유적인 상징이 되기도 하죠. 이 꿈이 심리적인 꿈이라면 자신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변화를 줄 일은 없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지몽인 경우에는 무의식이 보내는 암시를 보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불에 관한 꿈입니다. 예지적인 꿈에서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은 일이나 사업의 번창을 상징한답니다. SK그룹의 모태가 된 선경그룹 창업자인 최종권 회장이 불에 관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자신의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몸에다가 스스로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 타다가 뜨거워서 놀란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꾼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자신의 부친이 돈을 대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몸은 그가 자신의 신체와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업 혹은 기업체를 상징합니다. 제가 교수 시절에 나의 제자였던 분이 불에 관한 꿈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꿈에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옥상에 올라갔는데 불이 크게 나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불이 꺼집니다. 그는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당시에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크게 올라가서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돈을 더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봤습니다. 예지몽을 꾸었던 것입니다.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판단은 자신이 꾼 꿈이 뇌 손상몽인지 생리몽, 심리몽 혹은 예지몽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는 뇌 손상몽이 가장 낫겠지요. 왜냐하면 뇌를 물리적으로 다쳐서 생기는 꿈이거든요. 다음으로 술과 같이 음료를 과다 섭취해서 뇌에서 통증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낫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예지몽이고요. 제일 높은 확률로 꿀 수 있는 꿈이 심리몽이라고 봅니다. 불길 혹은 불쾌한 꿈이 어떤 종류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면 됩니다. 상황별 대처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뇌를 다쳐서 악몽을 꾸는 뇌 손상몽의 경우에는 뇌 수술과 심리치료를 병행하여야 회복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술의 과다 섭취로 인해서 유발된 생리몽의 경우에는 주무시기 수시간 전에 과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들어있는 아세틴 알데히드라는 화학성분은 뇌의 통증과 위장의 메스꺼움을 유발하거든요. 잠자리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해주는 예지몽의 경우에는 무의식이 앞으로도 조심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넷째,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로 판단되는 심리몽인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보통의 심리적인 꿈은 현실에서 자신이 처한 걱정, 불안 등을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꿈의 내용이 불길하다고 생각되시면요, 대개는 인터넷 포털에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일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는 난해한 경우에는 상담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꾼 꿈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첫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내가 저러한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꿈을 꿨구나 라거나 그렇게 심하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둘째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꿈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시중에는 많은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심리 상담 자격이 있는 분이거나 정신건강과 의사 중에 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좋습니다. 자신의 꾼 꿈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시야도 넓어지고요. 삶의 질과 폭도 더욱 깊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서운 꿈을 꾸시더라도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먼저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도 여러분을 위한 책 증정 퀴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퀴즈 문제와 참여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자세히 적어두었으니 확인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